네, 안녕하세요. 천일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알아볼 내용인 바로 이제 조정파동에 대한 실제적인 사용법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 이전까지 조정파동에 대한 정리를 쭉 다 했거든요. 아마 이 정도만 봐도 기본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글을 다 써놓고 하나하나 다 남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파동이 진행될 때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요까지 생긴 파동이 있다 칩시다. 이랬을 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 가만 보니까 여기 이제 ABC가 나왔어요. ABC가 나왔을 때 이 앞으로 되는 파동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올랐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이래 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면 갔다가 조정 먹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 문제죠. 어디가 이제 확률이 더 높으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 파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방향성을 알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성이 잡히면은 이제 우리가 숏으로 대응해서 선물 시장에서 수익을 먹을 수 있고 만일에 위로 할 경우에는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 롱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볼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어디가 더 높으냐 했을 때 어딘가 한 군데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한 8대 2의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확률을 할 수 있는 그 기준,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답은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파동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 파동처럼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랬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비파동, 이 비파동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행될 때 이제 새로 진행되는 파동이 여기서 끝나고 새로운 파동이 진행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조정 파동으로 다시 C파가 진행되기 위한 B파동이냐 알기 위해서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여기 이제 B파동 저는 이제 블로그 글에서는 C파라고 했거든요. A, B, C이기 때문에 제가 C파동에 대한 피보나치로 되었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만일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ABC가 되었을 때 이 B파동에 대해서 B파동이나 C파동에 대해서 피보나치를 대봐요. 피보나치를 대었을 때 이 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파가 여기에 있는 7, 8, 6을 터치해 주느냐 터치하지 않느냐 차이에요. 터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면 이 파동은 현재 조정 파동이라 보셔도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렇게 조정 파동이라는 말은 이게 A고 이게 B고 그 다음에 이제 C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일에 이 파동이 여기를 터치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파동이 계속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잖아요. 터치한 다음에 이 파동이 진행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어딘가에 조정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A, B 떨어질 때도 A로 일직선 안 떨어지고 A, B로 올랐다 C로 떨어지듯이 이것도 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때 어디를 지지를 받느냐 보는 게 뭐냐면 이 38이 라인을 지지를 받느냐 이 라인을 지키느냐 혹은 아무리 늦게 많이 내려가도 236의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예요. 만일에 236이 깨진다든지 382가 깨지고 내려오더라도
236을 지지해서 올라가면서 가면은 이건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올라갈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일에 이 라인을 여기를 깨고 여기도 깨어가지고 요 밑에까지 내려갔다. 그래 돼버리면 올라가지를 못해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제 여기 나오는 786을 터치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정답이 이대로만 간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확률이 이게 이렇게 786을 닿았을 때 오르는 확률을 보니까 한 8 정도 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2 정도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을 때도 만일에 내가 여기 오른다 치면은 382에서 매수해가지고 올랐다가 38이 깨고 여기서 내려가서 여기 236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에 리테스트하고 내려갈 때 리테스트 할 때 뭐 하면 될까요? 손대 치면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손해를 보면 요만큼 보고요. 수익을 보면 얼마큼 봅니까? 이만큼 보는 거죠.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이만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거래를 하시면 이 한 가지만 아셔도 아주 효과적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좀 지울게요. 현재 이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제가 지금 블로그 그래도 그대로 실어놨기 때문에 한번 차분하게 보시라고 제가 실어놓은 거고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현재 파동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파동인데요. 여기 파동에 보면은 어, 여기 보면 ABC가 지금 나와요. 그죠? ABC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파동 이걸로 봅시다. 여기가 아니고요. 제가 좀 확대해서 할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앞에 내용을 다 빼버리고 이 부분을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봤듯이 내려왔다가 ABC로 내려왔죠. 여기서 ABC로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 파동이 앞으로 진행될 때 예를 들어서 이 파동이 진행될 때 요래 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요게 떨어질지 아니면은 왔다가 올라갈지 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내가 뭐냐면 786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786을 맞느냐 안 맞느냐 타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딱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앞에 ABC 카운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B 파동이나 C 파동. 보통 B 파동이라는 데서 저는 이걸 C 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C 파동의 피보나치를 대보는 겁니다. 피보나치가 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라인이 나와요. 786을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라인 나와요. 이 라인을 맞느냐를 우선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진행되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786이 진행되느냐 봐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서 됐죠. 여기서 보면 786을 타치를 해죠. 그럼 타치했단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이 파동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면 이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면 여기서부터 786을 때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우리가 여기서 봤다시피 쭉 떨어지지 않고 내려왔다가 한 번 올라갔다가 타치 받고 내려오잖아요.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타치 받고 내려오는데 똑같이 요것도 할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어디선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라인을 어딜 봐야 되냐면 382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786을 맞고 내려오면 382를 지지한 거 보고 만일에 382를 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236을 지지한 후에 다시 올라가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36이 무너진다. 무너지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236에 다시 리테스트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리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손절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손해는 요만큼, 수익은 요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파동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는 382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그 무너지면 236을 지지하는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파동이 진행되면서 쭉 진행되죠. 근데 여러분 보십니까? 236을 한번 때렸죠. 236, 382는 무너졌는데 236을 때렸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보면 이제 382를 지지를 하죠. 382를 지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상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파동이 이래서 2, 3, 4, 7, 8, 6을 맞고 떨어질 경우에는 여기를 지지하는 걸 보면 여기에서 A, B, C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구나. 이게 새로운 파동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7, 8, 6을 맞느냐 안 맞느냐. 7, 8, 6을 맞고 3, 8이나 2, 3, 6을 지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하는 건 이제 리플레이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좀 현재 차트에도 조금 적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제가 말했다시피 이 투자 시장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일하다가 이거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이 네모치는 것도 아까 그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현재 이 보면은 이제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다른 봉으로 보면 아마 여러분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ABC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처음에 피보나치를 근무 중이기 때문에 거리는 못했는데 그러면은 B파동에 예를 들어서 여기 0.618 맞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 생각. 그럼 여기서 롱을 잡아야겠다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직 선물 시장에 돈을 넣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나 내일 넣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갈 가능성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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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파동이 끝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파동이 시작될 가능성 하나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 파동 전체를 그냥 하나로 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 전체로 보기도 하는데 이 파동에서도 B파동 그냥 간단하게 요 B파동에서 피보나치를 된 거예요. 됐는데 보니까 786을 맞았죠. 드립도 오를 수도 있는데 786을 맞고 난 다음에 올라가다가 786을 또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는 거 보고 786을 닿았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롱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파동이 이제 이렇게 그려질 줄 라고 이제 몰랐죠. 근데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대충 예측은 하고 있었죠. 들어가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는 건 이제 파동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제가 분석하는 게 100% 맞고 정확하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분석하는구나 아시고 여러분도 좀 공부를 좀 하시면서 그렇게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영상도 올렸으니까 특별히 이제 주린이나 코린이 분들은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해서 들으셔야 될 것은 투자하려면 투자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